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고용 촉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아쉽게도 10%가량의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90%에 이르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대 75에서 85 정도의 수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으로 50.4%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격차가 발생한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불 능력 등에 따른 측면도 있으나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가 조직률이 70%에 이르는 것을 토대로 자기중심적 노동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 임금 고용계약 등 핵심 노동 규율들이 정규직에게 유리하게 형성 유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간접 고용이나 외부화를 선호하게 되어 격차가 더욱 공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 유노조 기업의 정규직들은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만으로는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청년들이 자신 있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청년 고용 절벽 문제도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격차 해소와 상생고용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진위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에서 다소 개선되고 있고 고용구조도 상용직, 정규직 비중이 작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임금 10분위 배율 등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1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공공 등 주요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수준이 모두 높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28에서 2.61배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2.31에서 3.4배에 이릅니다. 자동차 업적은 절대금액 자체가 일본보다 높지만 그의 2차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상생고용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10%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선도함으로써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협약과 지역규칙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의지, 설득, 공감 노력 및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핵심 기업에 대해 교섭 협의 과정에 원칙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으며 교육, 컨설팅, 사례 발굴, 평가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노사정 대타협 논의를 토대로 많은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생결제 시스템, 자진시정 면책제도, 익명제보센터,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생고용을 위한 제중소기업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구조가 수직적이고 다단계임을 고려하여 원청은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또 1차 협력업체는 2, 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청의 임금 인상 자제가 청년 신규 채용과 협력업체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상생고용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협력업체 선정 시 단기 파견 비율 등 고용 구조를 고려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본 최근 핸드폰 부품업체 메칠 알코올 중독 사고 발생 시에 제가 원청의 양사 두 대표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1차 협력업체를 지도하고 1차 협력업체가 2, 3차 협력업체를 지도토록 해서 그 효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해 가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원청의 동반 성장 및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동반 성장 지수 반영, R&D 지원 등 지원 및 공공 입찰 시 우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채용 가능을 유도하는 등 고용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우리 상황에 맞는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담은 비정규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간제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제조업의 일시 간헐적 사유를 명분으로 3개월 파견을 반복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 서남권과 경남 동남권의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하고 허가 파견 업체를 포함한 단순 노무 공고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법 파견 문제를 단속 등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2년간의 안정된 파견은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건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료 취업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근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감독하는 등 특히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8대 권역별 전국에서 동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리구제 내실화를 위하여 중요 범죄는 시정기간을 없애고 임금 체불 시 시정기간은 종전보다 단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10%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챙겨왔던 열매를 내려놓고 기업 측에서 조금 더 재원을 보태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청년 신규 채용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금년 임금 단체박 교섭 과정에서는 74개 핵심 기업들을 선정하여 대타협의 정신을 실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 추구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며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대로 파견 제도의 보완 없이 정부가 3개월 단기 파견 남용을 지도한다면 하도급 확산 등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견 직종 확대, 뿌리산업 2년 파견 허용 등 제도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상호 보완 작용으로 긍정적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청년 고용 절벽 완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입법이 통과되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부담과 불안감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은 그 자체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훨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효과는 10년 이신을 두고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파견법은 68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절박한 대안입니다. 장년들이 원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형태를 보면 자영업이 약 26%, 임시 일용직이 약 44%, 상용직은 29%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는 현재 562만 명 중 57%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50세 이상이나 우리나라 자영업 현실은 냉혹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자영업을 창업하지만 80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이고 4분의 3은 창업 5년 이내 폐업하며 자영업을 폐업하고 무직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35%에 이릅니다. 현재도 우리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자영업만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중장년들이 한창 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견법은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년의 빈곤도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가 파견법 개정에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독일과 일본도 파견 업종과 기관을 과감히 안하여 고용률 70%가 넘게 되었고 고용률 70% 이상이 되어야 노동소득 분배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양한 학회,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파견이 확대되면 늘어난 일자리의 4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고 또 30% 정도는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을 2차례 방문하여 이러한 취지를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깊이 경청하셨습니다. 또한 금주초 김종인 대표님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운동 방식에 대해 지적하셨고 노사관계 긴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셨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10%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운동 방식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만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10%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청년과 은퇴 장년 세대의 아픔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